주식의 기초부터 실전 매매까지 여러분의 투자 역량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켜드릴 주식사관학교의 김호주입니다. 이제 오늘 시장이 일단은 좀 마무리가 됐어요. 오늘 시장 굉장히 좋은 흐름이면서도 안 좋은 흐름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죠. 왜냐하면 지수는 일단 실질적으로 많이 올라갔는데 내 종목은 일단은 좀 올라가지 않는 흐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지수는 많이 올라갔는데 종목이 안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장이 이제 하루 이틀 나오는 부분은 아닌데 이런 시장에서도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좀 헤쳐 나갈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실전 매매에서 반드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부분은 그냥 일봉상으로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아니라 이 현재 실시간으로 오늘 시장 장 중에 그런 중에도 어떻게 시장이 움직이는지 이거를 캐치를 반드시 해야 내가 살 때는 사고 팔 때는 파고 이런 매매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 시장의 흐름을 모르고서는 이 주식시장 또 이런 파생시장에 들어오시면 안 된다라는 거 일단은 좀 말씀을 드리고, 근데 시장의 흐름을 정확하게 알려면 이 부분이 굉장히 이제 좀 어렵다라고 좀 느껴질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아침에 이제 시황을 본다던가 아니면 뉴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정보를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이 장중에 흘러가는 시장의 흐름은 그런 흐름 외에도 이제 기본적으로 움직이는 흐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잘 아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첫 번째로 이제 계속 이제 누누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실전 매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히 시장의 흐름입니다. 그런데 이 흐름을 모른다면 절대 수익을 낼 수가 없다. 왜? 오늘 같은 시장이 대표적이죠. 지수는 올라가. 어제부터 시작해서 어제도 양봉, 오늘도 양봉, 미국장 올라오면서 우리나라 시장도 올라가는데, 근데 종목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어떤 섹터를 제외하고 조선이죠. 조선주 같은 경우를 좀 제외하고 오늘은 전체적으로 좀 쉬어가는 흐름. TV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방송에서 반도체가 많이 올라온다, 반도체가 훈풍이다, 반도체가 반등을 해서 많이 탄력을 받는다, 이런 상황을 계속해서 이제 들어보기는 하셨겠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반도체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안 올라요. 실제로 오늘 삼성이라든지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지수의 상승은 나왔지만 원하는 만큼의 그런 수익은 나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래서 이제 주식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어요. 또 시장의 흐름을 아는 것 자체도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게 시장을 움직이는 대표적인 요소가 이슈, 수급, 그다음 세력 이렇게 있는데, 이슈는 이제 주식에서의 단발성에 대해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고, 수급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지난주 방송을 못 보신 분들은 꼭 이 VOD를 좀 돌려보시길 바라면서, 개인들의 현재 위치, 포지션, 그러니까 개인들이 상방 쪽에 몰려 있는지 하방 쪽에 몰려 있는지 이 부분을 반드시 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볼 때 나스닥이 어떻더라, S&P가 어떻더라, 나우가 어떻더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장이 올랐어요. 그런다고 우리나라 시장이 올라간다. 올라갈 수 있어. 근데 언제 올라가느냐가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언제 올라가느냐. 이게 9시에 올라갈 수도 있고 10시에 올라갈 수도 있고 12시에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때 내가 어떻게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낼 것인지,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들의 포지션의 반대 방향으로 가라, 이렇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이제 오늘 조금 얘기해 드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세력에 대한 부분이에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세력, 외국인이 될 수도 있고 기관이 될 수도 있고 부티크가 될 수도 있고 이 금액이 큰 그런 투자자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 세력들이 미안한 말, 제가 개인 투자자분들께는 미안한 말이지만 이런 세력들은 개인 돈을 다 가지고 간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 큰 세력인 거는 맞아요. 하지만 주체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장, 이 세력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장에서 개인들이 거기에 맞서 싸운다?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개인들이 상방 쪽에 몰렸어요. 그럼 기관들이, 주체들이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서 시장을 반대로 돌려버립니다. 그러면 개인들은 어떻게 돼요? 다 물려버려요. 개인들이 절대로 돈을 수익을 낼 수가 없는 그런 구조로 만들기 때문에 이 세력들의 움직임,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이제 옵션에 대한 얘기가 이제 나올 거예요. 옵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옵션 하면은 벌써 여러분들이 옵션이 많이 위험하다, 또는 주변에서 이제 옵션 매매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옵션은 굉장히 쉽게 풀어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 매매를 하고 또 우리 MTNW의 이제 어드바이저님들이나 이 애널리스트들이라든지 이런 많은 부분에서 이제 방송을 좀 봤을 때 주식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다 보면 분명 거기에서 선물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또 선물에 대한 얘기를 듣다 보면 옵션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게 이제 거꾸로예요, 사실상.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주식이잖아요. 근데 주식을 하고 선물을 하고 옵션을 하는데 사실상 이거는 반대로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 주식이 쉬운 것 같지만 물론 종목 하나만으로 따지고 보면 쉽죠. 그냥 사서 팔면 되는 거니까. 근데 주식이 가장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시장의 흐름을 알면 옵션이라든지 선물이라든지 이런 파생상품 같은 경우에는 위 아니면 아래예요. 뭐 아니면 도란 말이야. 근데 주식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몇천 개가 되는 종목 중에 올라가는 종목을 내가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종목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방송 보고 이런 행위들을 많이 하는데 주식이 왜 어려운가? 바로 종목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반도체 섹터 안에만 해도 엄청 많은 종목들이 있고 조선도 그렇고 원전도 그렇고 다 많습니다, 종목들이. 그 중에 어느 종목이 가느냐, 이거를 찾아내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하지만 시장의 흐름을 보고 그 부분을 판단하려면 조금 더 수월하게 여러분들이 매매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우리가 최소한의 알아야 되는 것들은 좀 알고 가자는 거예요. 예. 시가라는 부분이 있어요. 시가라는 부분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겁니까? 아닙니다. 시가라는 것은 아침 9시 땡 하고 장이 시작하자마자, 파생상품 같은 경우에는 8시 45분이 되겠죠. 장 시작하자마자 바로 내 눈에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시가예요. 그러면 그 시가가 오늘 하루의 기준이 된다. 왜? 시가를 넘어가면 양봉이고 시가를 못 넘어가면 음봉이에요. 그러면 내 종목이 지수가 시가를 깨고 내려가고 있어. 그럼 시장이 빠진다라는 건데 여기에다 우리는 투자를 합니까? 상방적으로? 아니죠. 왜? 음봉이기 때문에. 반대로 시장이 올라갈 때 우리는 양봉을 그릴 때 매수를 해서 수익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너무 가볍게 넘겨가자는 부분은 아니에요. 왜? 시가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기준의 첫 번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가에서 깨지는 것은 절대로 우리가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양봉을 그려야 수익이 나지 음봉을 그리면 수익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시가 그리고 옵션 가격에서 중요한 부분이 바로 2.50이라는 가격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천천히 좀 말씀을 드릴 건데 매매 방법이 엄청 많습니다. 매매 방법은 엄청 많은데 시장을 판단하는 방법도 많은데 가장 단순하게 우리가 일단 이 두 가지는 확실히 알고 가자. 바로 시가 그다음에 2.50. 그래서 2.50은 제가 여기 써놓은 게 이제 매도자들이 집중적으로 이제 매도를 치는 가격이라고 써놨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해서 콜옵션이 2.50이 붕괴가 될 때 이 주체들이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서 거기에서 왕창 붕괴를 시켜요. 콜옵션이 붕괴가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옵션은 시속 게임이니까 풋옵션이 올라가 버리죠. 그럼 시장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시장은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풋옵션이 시가나 2.50을 깨고 내려갔을 때는 콜옵션이 올라간다. 그거는 시장 상승이에요. 풋옵션이 시가나 2.50을 깨고 내려갈 때 시장 상승이 나오면은 거기에서는 여러분들은 뭘 해도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왜? 양봉이니까. 내가 선물 매수를 해도 되고 삼성을 매수를 해도 되고 양봉이 뜨면은 무조건 가게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을 오늘 시가를 위로 올라갈 건지 내려갈 건지, 오늘 시장이 롱인지 숏인지, 시장이 양봉을 그릴 건지 음봉을 그릴 건지를 여러분들이 바로 이 포인트로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옵션 너무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자, 아침에 이제 시장이 이제 펼쳐지게 될 때 이거는 이제 제가 시장이 끝나고 나서 이제 펼쳐놓은 건데 여기에서 보시면
335의 콜옵션, 이게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옵션 시세표예요. 왼쪽은 콜옵션, 그 다음에 오른쪽은 풋옵션. 이렇게 두 가지 옵션인데 콜옵션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시가 위에 있죠. 간단해요. 시가가 2.22인데 현재가가 얼마예요? 3.17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콜옵션이 시가보다 위에 있어. 그럼 오늘 장은 뭡니까? 오늘 장은 상승했다라는 거예요. 간단하죠. 풋옵션을 보세요. 풋옵션의 시가가 2.69예요. 335 기준으로. 근데 풋옵션의 현재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1.51하죠.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시가를 깨고 풋옵션이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시가를 깨고 내려갔으니까 풋옵션은 음봉이고 그럼 반대로 콜옵션은 양봉이네? 그럼 오늘 시장은 올라가네? 지수는 상승하네? 그럼 뭐 하면 됩니까? 오늘 같은 날 선물 매수, 콜 매수. 아까 제가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 지수는 올라오는데 종목들이 못 올라온다 그랬어요. 오늘 종목들 여러분들 대체적으로 한번 보면은 전체적으로 파란색이에요. 뭐 개중에 이제 특출난 이런 이슈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부분에 의해서 충분히 이제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기는 하겠지만 호재에 의해서 움직인 종목들이 있죠. 근데 그런 종목들 말고는 거의 대부분이 파란색이란 말이에요. 아니면 보합이던가. 아니 지수가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데 내 종목은 안 올라가? 이거 참 안 좋은 그런 케이스죠. 근데 이런 부분에서 그러면 내가 주식이 안 올라온다고 그러면 손을 놓고 있을 거냐? 그건 아니란 거예요. 내가 주식에서 종목이 가지고 있는데 종목이 못 간다? 근데 지수는 상승한다. 그랬을 때는 선물 매수라든지 콜 매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충분히 수익을 더 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가장 안 좋은 케이스가 뭐냐면 우리나라 시장이 엄청 많이 빠질 때예요. 급락이 나오면서 빠지고 있을 때 그때 이제 다들 이제 발 동동 구르면서 와 이거 주식 어떡하지? 와 내 주식 박살나네? 이런 식으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시장이 내려가는 거를 뻔히 알고 있는데 내가 그 주식을 가지고 있어? 물론 수익권에서는 가지고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내가 마이너스야. 내 계좌가 계속 파란색 불을 켜고 내 잔고가 계속 내려가는데 나는 손을 놓고 있을 수가 있나? 안 되죠. 그때 바로 선물 매도라든지 풋매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해지 개념으로 같이 주식과 병행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충분히 그런 시장에서도 이제 수익을 낼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보시면 되고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시장을 판단하는 그 화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천천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 좀 봐야 되는 게 뭐냐. 자, 이게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옵션 시세표를 제가 좀 확대해 놓은 건데 콜옵션이 이제 당연히 시가를 치고 올라갔으니까 양봉, 풋옵션은 음봉. 이거는 뭐 변하지 않습니다. 네. 시가는 정확하게 9시에 딱 고정이 되고 그 이상을 넘어가면 양봉을 그리는 거니까. 네. 그리고 그 이하로 내려가면 음봉을 그리는 거고. 이것만 여러분들이 알아도 돼요. 그러니까 옵션을 알고 선물을 알아야 주식을 현물을 할 때도 편한 거지 현물을 알고 거기에서 선물을 알라 그러면 어렵고 거기에서 옵션을 알라 그러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옵션 가격을 알면 여러분들 시장에서 반드시 승리를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지난주에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을 이제 오늘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선물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선물 같은 경우에 지금 마이너스 11만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에 몰려 있어요? 개인들이 하방에 몰려 있다. 콜옵션은 48,000 플러스인데요. 콜옵션은 48,000 플러스인데 풋옵션이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20만을 넘어가고 있어요. 그만큼 개인들이 하방에 많이 몰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개인들 선물 매도 쳤고 콜 매수했고 풋 매수했는데 풋 매수 물량이 워낙 크다 보니까 개인들이 하방에 몰렸다. 오늘 시장 내려갔습니까? 절대 이런 시장에서 개인들 하방에서 수익 못 내요. 왜? 음봉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외국인들이 뭐를 샀다더라. 외국인들 마지막에 이제 장중에 이제 매수로 돌아섰죠. 그리고 이 선물 매수했고 그 다음에 콜 매수했지만 풋 매도를 했어요. 외국인들은 어디에 몰렸습니까? 오늘 상방 쪽에 몰렸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와 외국인들 매수세가 들어왔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과 기관은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개인들이 어디에 물렸는지. 내가 만약에 잘못 샀어도 상관없어요. 잘못 샀어도 상관없어. 개인들이 하방에 몰려 있으면 시장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개인들이 하방에 몰려 있는데 시장이 내려가면 세력들이 돈을 못 먹는데 개인들이 하방에 몰려 있으면 세력들이 어떻게든 돈을 벌기 위해서 시장을
거꾸로 올려버려요. 막대한 자금을 한순간에 투입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라는 게 나오는 거고 거기에 의해서 올라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콜옵션이 상방 쪽에 많이 몰려 있으면 시장은 하방으로 가고 개인들이 하방에 많이 몰려 있으면 시장은 상방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시장이 이제 이렇게 움직였어요. 지금 이제 이거는 선물 차트를 좀 나타낸 건데 개인들이 하방에 몰렸기 때문에 오늘 시장이 계속해서 좀 올라갔던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러면 선물을 매수를 하는데 주식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이거를 이제 잘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 가장 우리가 제일 많이 접할 수 있고 주식에서 가장 많이 얘기를 하는 종목이 어떤 겁니까? 바로 삼성전자죠. 그러면 삼성전자 최근에 뭐 엄청 많이 빠져가지고 이걸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시장의 흐름을 알면은 삼성전자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세요. 자,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화면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삼성전자의 오늘 분봉이에요. 어떻습니까? 지수랑 비슷하게 움직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장 끝나고 나서 오늘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들어왔고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사들였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올랐다. 삼성전자가 지수를 끌어올렸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방송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상 장중에는 그 부분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시장이 개인들이 하방에 몰려 있으면 시장은 올라간다. 시장이 올라간다. 지수가 올라간다. 그러면 뭐예요? 삼성전자는 올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개인들이 상방에 몰려 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시장은 빠진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제 뭐 개습이다. 뭐 막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는데 하방 쪽으로 개인들이 상방에 몰려 있으면 당연히 주체들은 시장을 꺾어버려요. 그래서 그 꺾이는 흐름에서 지수가 빠지면 삼성전자는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삼성전자 최근에 이제 뭐 이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된 부분 그리고 또 삼성전자가 유리기판에 이제 시장에 진출한다.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슈에 의해서 움직이는 부분들도 있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시장이랑 동일하게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시장이 올라가는 거를 알고 있으면 삼성전자 매수하면 수익 그대로 나요. 내가 만약에 개인들이 개인들이 상방에 몰려 있으니까 시장 꺾는다. 그럴 때는 삼성전자 절대 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알아야 된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자, 그래서 오늘 거를 제가 영상으로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자, 간략하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는데 자, 시장이 이제 움직이는 흐름을 잘 보십시오. 이제 장이 시작을 했습니다. 장이 시작을 했고 여기서 콜옵션이 지금 현재 시가를 치고 올라가고 있죠. 지금 숫자 바뀌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풋옵션은 붕괴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내가 이제 봐야 되는 부분이 뭐냐?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2.50입니다. 시가랑 2.50. 시가는 절대 변하지 않아요. 콜옵션이 시가 위에 있으니까 현재 콜은 양봉. 그러면 시장은 양봉이라는 거고 풋옵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시가 아래에 있으니까 음봉으로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변경되는지 보세요. 풋옵션이 지금 여기에서 이제 딱 걸리는 흐름이 나오는데 자, 여기서 이제 잘 보십시오. 자, 지금 풋옵션의 위치가 어떻습니까? 2.54입니다. 풋옵션이 지금 위치가 2.54인데 이 2.54에서 만약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2.50을 붕괴한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 바로 콜옵션의 변동성이 확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시장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붕괴가 되죠. 그러면 당연히 콜옵션은 더 올라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콜옵션이 2.50 돌파 현상이 나온다. 그러니까 옵션은 시속 게임이에요. 장난이 없어요. 이거는 뭐 페이크도 없고 장난이 없습니다. 풋이 내려가면 콜은 무조건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콜이 무조건 올라가면 뭐냐? 시장은 무조건 올라간다라는 뜻입니다.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개인들 매매 동향, 선물 쪽에 선물 매도에 많이 몰려 있네. 풋 매수네. 콜 매도네. 개인들이 하방에 몰려 있네. 이러면 시장은 어떻게 된다? 무조건 올라간다. 간단하죠. 그죠? 그러면서 풋옵션이 2.50을 붕괴하고 내려가니까 콜옵션이 더 올라가서 시장이 많이 올라가는구나. 이거를 우리가 바로 이제 캐치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지금 옆에 이제 등락률 차트를 보면 빨간색이 콜옵션인데 많이 올라가고 있죠. 충분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어떤 경우가 생겼냐? 바로
풋옵션이 2.50만 안 올라오면 시장은 계속해서 올라간다예요. 간단합니다. 그래서 옵션을 보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뭐 이렇게 막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 뭐 초보자분들, 뭐 개인 투자자분들 다 좋습니다. 네. 딱 두 가지만 기억해라. 하나는 시가, 그리고 하나는 2.50.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반드시 좀 기억을 하시면 충분히 수익을 내는데 충분히 이제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이 영상에서 이제 보면은 콜옵션이 이제 막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그런 등락률 차트가 이제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오늘 이제 내일 모레 이제 만기주기 때문에 시장이 이제 많이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만기주에는 변동성이 굉장히 큰 날이 하루 이틀 정도는 있어요. 그게 이제 오늘 같은 경우죠. 오늘 시장이 어땠습니까? 올라가는 흐름이 많았어요. 다만 시장이 올라갔는데 종목이 안 올라갔다. 이 부분은 이제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으로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시장의 긍정적인 부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좀 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거를 이제 제가 이제 계속 이제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은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 시가 그리고 2.50 이거는 기억하세요. 2.50이라는 숫자는 바뀌지가 않아요. 네, 바뀌지가 않습니다. 내일부터 여러분들이 시장을 볼 때 이 옵션 시세표를 한 번씩이라도 좀 보면서 아 시가가 깨졌구나. 아 2.50이 깨졌구나. 그러면 개인들이 어디에 몰렸구나. 이것만 여러분들이 보면은 충분히 수익을 내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만약 내가 좀 매매에 서툴다라고 해서 수익을 내기는 좀 어렵겠지만 그렇다고 손실이 난다거나 이런 부분은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딱 두 가지만 기억하라. 첫 번째, 시가가 어느 쪽이 깨지는지 그리고 두 번째, 2.50이 어느 쪽이 깨져서 변동성이 확대되는지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더 자세하게 제가 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주식상한학교의 김호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